그 소연평도 인근 지점 해역이 기상이 안 좋을 때 바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반 해역과 달리 그 연평도 부근은 조류 자체가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면서 그 동일 시간대에 선미로 가서 종이컵이나 다른 물체들을 던져봤거든요. 그러면 선박에서 한 100m, 200m를 이탈하는데 뭐 3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류가 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연평도 정계장한테 그 당시에 날씨 기상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계절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부유물이 뭐냐?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 부유물의 실체가 뭐냐?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추정인데 그 배에 옆에 있는 배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 완충 장치가 있어요. 노란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어. 범퍼가 노란색이야. 그거를 팬더 V라 그래. 팬더 V.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팬더 V가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해수욕장 갔을 때 튜브 같은 거거든. 튜브 위에 올라서 자기가 이 물을 저어가지고 앞으로 물이 잔잔할 때는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류가 좀 세면 파도가 오면 이래 저어봐야 소용없잖아. 확 휩쓸려 가잖아. 조류가 빨라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손을 저어도 조류의 속력을 손으로 둥둥 뜨는 데서 바다를 안다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팬더 V라는 거는 무궁화 15호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을 못 해요. 아, 특정을 못 해요? 안 써 있나요? 부유물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내가 또 바다에 그날 하루 종일 낮에 쳐다봤지 뭐 떠 있나. 부유물이 많이 떠 있어요. 왜 많이 떠 있냐면 어망 같은 거 그것도 떠 있고 수해 나면 또 둥둥 떠다니는 게 많아요. 저것은 부유, 뜰 수는 있게 합니다. 네. 그러나 저거에 의지해서 조류를 거슬러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현지 어민들이나 이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걸 1, 2km도 아니고 30몇 킬로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원시 시대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혹은 국방부가 추후에라도 좀 조사를 더 강화해서 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부유물이 있을수록 조류를 거슬러 가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우리 정부가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그다음에 해경이 정말 정부로부터 타봐가지고 니들만 거짓말해.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조작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만화 같은 시나리오를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안적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오련도 아닌 사람이 거기 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걸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그 38km의 거리 근거는 국방부에서 사고 지점에서 불꽃이 발견됐다는 그 지점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인위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소연평도에서 북한에 체포됐던 그 거리로는 약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저럴 수가 있지. 저 정도는 가능하죠. 15km와 정보가 밝힌 38km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15km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체포 지점, 사망에 관련된 그다음에 국방부와 해작사와 합참회에서 국감에서 밝혔던 선박으로 동생을 체포해서 끌고 왔던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국방부가 그러면 동생분을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바다 위에서 더 북한 쪽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네.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해작사 작전 2차장한테 이제 확인을 했죠. 그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약 4에서 5마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에서 5마일도 상당히 길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한 5분 정도만 그렇게 배로 끌어버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익사 내지는 심정지로. 근데 이제 북한에서 태워서 주겠다, 총살로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총살은 원샷 원킬은 하고 배로 무자비하게 1시간 동안 끌고 가서 죽인 거하고는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군도 그 동생분을 해상 위에서 얼마간의 거리를 북한이 끌고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군도 이제 인지하고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북한이 왜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보세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사건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왜 그 함정으로 무자비하게 그것도 감시병이 없는 상태에서 끌고 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사실 형의 말에 의하면 약간 북한군이 바다 위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서 구하는 게 아니고 끌고 다녔다라고. 아니 표류라고 하면은 연락하면은 뭐 6시간이 뭔 필요해요? 1시간이면은 우리 측에다가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와서 데려가서 구조해서 데려가라. 데려갔었죠. 예. 우리도 그쪽까지 가주마라고 해도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배에 타서 보니까 처음 정부 발표는 북한하고 모든 통신망이 끊어져서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국제 상선 통신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한테 전달이 돼요. 북한이 들어요. 네. 실제로 북한이 말하는 것도 다 들려요. 서로 들어요. 다시 교관다. 헌통도 막는다. 너희 함선 주축이 우리 쪽 수용을 주목해라. 경제를 중단시키겠다. 지금 즉시를 떠라. 잇따라 잡으면 강력한 대운전체를 시작이다.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지금 즉시를 떠라.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북한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실종됐는데 북한 수역에서 발견되면 인계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당시에 남쪽에서 수색하면서도 이게 국방부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비공개 그 보고를 해가지고 바깥에 구체적으로 안 알려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군이 밧줄을 던진 거 이거 잡으라고. 왜냐면 자기 기지 있는 곳까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배에 태우기 싫었던 거지. 그렇지. 접촉하면 안 되니까 밧줄을 잡으라고 해서 밧줄을 던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밧줄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밧줄을 잡고 쭉 끌고 가다가 기진맥진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이 밧줄을 놓친 거예요. 밧줄을 놓치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라. 어디 갔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했던 게 포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친형님 말은 아마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체온에. 그래서 이제 묶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인이 이런 사람을 사람을 이제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장산고 그쪽까지 이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건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정부가 월북의 근거로 발표했던 근거, 동일 근거가 월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반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구명조끼 같은 것도 그랬죠. 슬리퍼도 그랬고요. 어떻게 그 먼 데를 자연적으로 북한으로 떠내려 갈 수 있냐. 여기서 정부와 친형의 입장이 갈리는데 정부는 실종 지점에서 28km 떨어진 지점에서 북한 정부가 발견을 했고 북한군이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형의 유가족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14km 정도 지점일 거다.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던 대목은 발견 지점과 태웠던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34km 정도 먼 거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실족을 해서 북으로 떠내려갔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왜 이걸 정부는 비공개로 했습니까? 라는 이 지점에서부터 엄청난 논란이 사실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씨는 아무튼 월북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 측
통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월북에 대해서 말하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월북 주장 근거에 제가 볼 때 유일한 그나마 예. 사실과 가까운 근거는 이거 하나예요. 아, 정황이 있긴 있구나. 아마 북한 군인이 신문을 했다면 한 3, 4m 거리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큰 소리로 물어보고 본인 입으로 답변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쨌든 우리 당국에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계획적 월북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데 살려면 월북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생존 본능상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본인 육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북한 군들끼리 이야기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 본인 육성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형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럼. 동생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1월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유족 측 일부 승소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들어온 당시 보고와 지시 내용 대부분과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확보한 북한군 교신감청 파일과 시신 훼손 영상 등은 비공개로 결론 났습니다. 라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항소를 해요. 항소요? 항소요. 뭐 어찌됐거나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겠죠, 솔직히요. 우리 아버지와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항소를 청와대가 했다. 청와대가 했습니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양경찰 복수의 수사관들을 통해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월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대화는 누구랑 그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함정하고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동생분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감청 자료, 즉 군이 말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족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군사기밀 국가안보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도감청 내용을 들었는데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단어가 조각조각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요? 말 안 해주죠. 그러면 그 문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단어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죠. 자, 아직도 이 감청 자료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가족들한테만이라도 좀 들려드릴 수 없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다. 그거 왜 안 알려주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긴 하거든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쇼크 때문에 쓰러졌다가 이미 이제 사망했네 어쩌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회복 중이다. 왼손으로 칫솔질이 가능하다.
너무 구체적이네. 근데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본 사람이 그 얘기를 남들한테 전한 걸 우리가 휴미트 자료로 정보를 파악해갖고 미국하고 일본은 전혀 모르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선 또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민트 정보망 자체가 한쪽이 무너졌었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고. 그게 붕괴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고요.